네,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AR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튀고 나서 좀 주춤하더니 지금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장중에 낙폭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0.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연 시장 전망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단과 업 엇갈렸네요. 예.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은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다운해 주신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왜요?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예. 섹터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까먹으십니까? 네, 시장 왔다 갔다 합니다. 같습니다. 호재를 지금 까먹고 있어요, 시장이. 네, 호재는 네. 호재인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지금 이대로 바로 올라가기는 좀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변 상황이라 함은? 네, 일단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유럽 증시는 한 2% 꺾였습니다. 네. CPI가 영국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네. 라는 반응들 쪽에서 그렇게 잘 가던 유럽 증시도 뭐 잘 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네. 또 하나 어제 보면 중국이 급락했습니다. 어떤 1%대 두 번씩 빠지면서 약간 기준선에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일단 반도체는 버팁니다. 버텨주는데 이것만 가지고 힘을 낼지는 아직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게다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한 번에 출렁이면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무리해서 바로 여기서 2,600 갈 거야. 라고 보기에는 반도체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다렸다가 한 뭐 다음 주가 또 저희 월요일이 휴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대체율. 내일 같은 경우도 왠지 뭔가 이렇게 찜찜한 분위기. 아.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초에 혹시나 시장이 출렁이면 그때 사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관련한 결정에 뭐 영향을 받은 시장은 아니겠죠?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잖아요.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네. 변화의 움직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유를 붙이면 붙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항상 시장이 빠지면 혹은 시장이 오르면 거기에 맞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붙이기 마련인데 일단 저는 금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투심의 위축이 조금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한 이후에 1시간 뒤,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중화권 증시가 시작을 하는데 네. 중화권 증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장중에는 중화권 증시에 이 영향을 받고 네. 또 장 맞추고 나서는 유럽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의 밀림에 이제 조금 더 동조하면서 약간의 출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이는 힘은 물론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밀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 여기서 더 올라갈지 올라가지 못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수가 혹은 반도체 IT가 이 구간에서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테마주,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더 빠르게 저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섹터와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섹터별 움직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오늘 업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워낙에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뭐 로봇, AI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두 분의 OX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당연히 O 의견 주실 줄 알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 넘는 시간의 거래에서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종목이 그 정도 오르고 막 AMD도 보니까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뭐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5%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이거를 사게 되면 네. 끌어올리게 되면 네. 지수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그건 한국인들도 알고 있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좀 왜 이렇게 급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좀 급해요, 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네. 쭉 올라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합니다. 아, 이거- 종목을 끌어올리고 지수를 누르는 작업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여전히 사고 있고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4개월 동안 계속 사왔고 네. 하지만
이렇게 돼서 지수가 올라가는 걸 반대하죠. 그럼 자기네들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최대한 많이 살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뭐 반도체 정점이 지났냐 뭐 이런 거 다 됐고요. 어차피 반도체는 모아가자는 입장 여전히 그쵸. 이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지난번 2021년도 고점이 15만 원입니다. 네. 좀 빅픽처를 그려야 되겠죠.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네, 겁니까? 우리 앵커님의 그래도 아주 어. 해박한 지식과 네. 경제 앵커로서의 주도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요.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지 않겠죠? 네, 예, 결론을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네. 15만 원을? 넘어- 언제요? 언제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 네. 아, 올해 또 안에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모르겠고요. 네. 아마 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반도체의 진폭이 워낙 커졌고요. 골이 깊다 보니까 산도 높아야 됩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엔비디아에서 보여줬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즉 글로벌 1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글로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네.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쪽? 이번 매출이 114%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적었죠? 적었죠. 그 비중이 적긴 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중이 적다가 커지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거기다가 보완돼야 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칩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도 고용량과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아마 들어가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수직으로 쌓아서 12단짜리가 앞으로 조만간 24단짜리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차량용도 더 폭발한다. 네.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봤었을 때 네. 잘 모아가시죠? 이상입니다. 수급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더 모아가기 위한 지금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아, 작전이라고 하면 또 나쁜 단어니까 더 모아가기 위한 그런 수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외국인도 작전할 수 있죠, 뭐. 그리고 또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15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IT 사실 올해 1분기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망이 안 좋았어요. 네. 그동안에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했던 게 이 아무래도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는 일단 실적은 안 좋은 것 우리가 다 알았죠. 근데 더욱이 장밋빛 미래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게 앞으로의 이제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는 가상화폐가 한번 돌풍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챗 GPT가 또 반도체 IT에 또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과의 싸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도 털어야 하고 결국 이제 지금보다 더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은 필요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SNS 있잖아요. 네. 뭐 틱땡이라든지 뭐 인별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 네. 같은 것도 틱톡, 네, 인스타그램. 틱톡 네. 1억 명이라는 사용자를 모으기까지 굉장히 많은 개월 수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챗 GPT는 1억 명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모으기까지 딱 2달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초스피드였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지금 이제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전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또 외형 성장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도 SK하이닉스가 그 가격을 넘어간다에 오케이. 하지만 언제 갈까는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0년 안에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두 분 모두? 그렇게 제 말씀하시면 그건 실망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네. 아, 뭐 내년에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뭐 이거를 알게 된 12개월로 네. 항상 보면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12개월로 많이 나오잖아요. 12개월 2025 목표 년. 주가 2025년. 전에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아직 1년 반. 네.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 정도로 말씀하셨어도 제가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모아가는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이소페타시스의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5%대 급등 보이고 있고요. 보면은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빠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소페타시스가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안 드셔요. 아, 이거 아닙니까? 좀 오늘 왜 타이밍을 그러세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들라고 할 때 드시면 됩니다. 아, 예. 네. 네, 좀 들썩들썩합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게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강점 있는 쪽은 통신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도 매출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또 그 중에 하나 엔비디아 네. 들어간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은 총 매출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 정도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크게 탄력이 부여하기는 크기에는 일단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또 하나 이수페타시스가 부각받았을 때 중국 배제하자. 원래 MLB 쪽이 경쟁이 상당히 큰 쪽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이 가성비로 치고 들어왔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중국 쪽을 많이 배제하다 보니까 반사이익 측면들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신 쪽에 강점 있는 것보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차량용 관련된 기판을 생각한다. 해성 DS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성 DS 네. 대체의 종목으로 해성 DS는 오늘장 1%대 강세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예전에 저희 공략주 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뭐 네. 워낙에 많이 말씀하셔서 기억 못 하시겠죠? 일단 대체로 말 좀 할게요. 네네. 네. 괜찮고요. 괜찮은데 이제 아마 실적을 뚜껑을 여는 거에 따라서 아직까지 뭐 회복이 되느냐 마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쪽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리드 프레임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한 매출의 한 65%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인데 일단 당장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뚜껑 열어봐서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를 대신해서 해성 DS를 오히려 새롭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는 종목이 최근에 더 가는 그러한 현국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일단 이 기업이 이 엔비디아 쪽의 매출 비중이 몇 프로이고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나중에 보시는 것 같고 일단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니까 그래 오늘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는 기업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곤 있습니다만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진입은 당연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 저는 매도를 하신다라고 네. 하면 오늘 종가상 음봉만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고 싶으신데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ISC라고 하는 기업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ISC도 급등하는데요? 네, ISC는 일단 이번에 박스권을 이번 주에 이제 첫 돌파를 하는 그러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네. 때문에 만약 더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ISC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GPU에 대한 수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ISC도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수페타시스를 대신해서 해성 DS는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ISC는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날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AI입니다. 어저께 뭐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밤사이에도 새벽에도 계속 AI 관련한 단어가 워낙에 많이 등장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팻말 준비하시고요. AI 섹터에 대한 두 분의 OX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AI,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하면 좀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종목 외에 작은 종목, 그리고 AI 쪽 하면 뭐 네이버 얘기 좀 나왔고요. 어느 쪽을 AI 쪽에서 가장 좀 좋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AI가 우리가 직접 쓰는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챗GPT나 또 이제 네이버도 바꾼다.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X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름부터는 뭐 확 바뀐다라는 쪽에 저희가 쓰는 쪽으로만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AI가 담당하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 작은 분야다. 네. 근데 AI의 가장 직접적인 쪽은 B2B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B2C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쪽은 그렇게 제한돼 있고 B2B로 산업을 끌어올리고 거기다 생산성을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막상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한때는 뭐 그냥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적용돼서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게 되면 가장 지금 성과가 나온 쪽이 AI 의료 쪽이죠. 의료. 네, 의류가 아니고 의료. 의료. 예. 네.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뭐 루닛이나 뷰노, 뭐 또 최근에는 뭐 JLK 이런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이 성과를 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되는 산업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일 최근에 또 부각받는 쪽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게 AI랑 같이 붙어서 성과를 그러니까 AI가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미리 안 내준다. 그럼 대응하기가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분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잘 체크하면서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러면 AI 관련주가 아니라 AI가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 산업들이 변한다라고 되면 네. 주도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AI 뭐 기업을 하나 좀 꼬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AI 주목하고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이 장난꾸러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엣지 컴퓨팅은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쪽에서 단순하게 그냥 뭐 저장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연산도 일어납니다. 그쵸. 그거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들을 단어 중에 하나가 NPU입니다. MPU. 네, 신경망 관련된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GPU 기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키워가는 쪽에 하나가 NPU입니다. 그쪽에 설계 로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을 기반으로 통해서 AI 플랫폼을 세이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과 이번에 TSMC 쪽에 플랫폼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네. 파운드리 회사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설계 로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높습니다. 네. 네. 기대감이 높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사실 이 기업에 관련한 이 뭐 MPU라든지 이런 산업 얘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다는 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AI 관련된 좀 어떤 정보 탑픽을 꼽으십니까? 대표님이 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JLK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단순히 AI만 보기보다는 AI가 산업에 접목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결국 AI 그리고 이제 의료가 가장 지금은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AI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소아과 선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JLK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소아과 쪽은 비대면 진료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라든지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한번 또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더욱 이제 테마주를 엮였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기술력이 없음에도 혹은 실적이 안 좋음에도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JLK를 포함한 지금 의료 이 AI 쪽은요 실적도 기술력도 모두 갖고 있어서 제가 오늘 JLK를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주 루닛 뷰노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자. 대신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했을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보다는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겼을 때 저는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JLK를 AI 관련한 탑픽 종목으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좀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이나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보고 싶으세요? 로봇, 메타버스 둘 중에 하나씩 고르신다면?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도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돼요. 예, 네. 예. 메타버스는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예. 하도 장난치시니까 네. 제가 뺨한데 이렇게 때려 정신 차리게 하면 쇼츠에서 난리 날 거라는데 제가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아주십시오. 예, 그게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좀 확인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애플에서 나오나요? 뭐 글라스 뭐 나온다고 예, 뭐 하는데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나오는 거 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뭐 비싸겠죠? 네, 뭐 $3,000, $4,000 막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뭐 예측치는 10만 대 팔리겠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확인돼야 일단 부담이 없는지가 될 것 같고 이게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컨텐츠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막 나 500만 원짜리 쓰고 있어 이러고 밖에 다닐 수 있을까요? 네, 그 차라리 물안경을 선글라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컨텐츠
제가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쪽을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콘텐츠. 네.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콘텐츠가 한국인의 입장이면 네.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은 교육 쪽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옆집 영수가 네. 영수가 이걸 쓰더니 공부를 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콘텐츠를 뭘 봐? 그러면은 콘텐츠 이거 하고 또 기기도 바로 사겠죠. 네. 이런 한국 아빠의 마음. 학구열. 네. 학구열. 이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콘텐츠 교육 쪽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뭐 산업 영역 중에서 조금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컨텐츠 관련해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로봇. 네, 산업은 좋습니다. 네. 산업은 좋아요.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트레이딩 하기에. 어렵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우리가 매수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을 기대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상승의 폭보다 조정이 나왔을 때 물리는 폭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로봇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벌써 2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조대 내용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확 이제 로봇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이제 느낄 정도의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가 과거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박스권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챗 GPT를 포함한 이러한 AI 쪽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승하는 섹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관련된 종목까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AR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